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스마트 패션 주식회사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다음 내용을 추가 등록하십시오. 메뉴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작업할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그지요? 522라는 코드 번호를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타이핑합니다. 522 그러면 커서가 522번 위치로 딱 이동된다 그지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제조 원가에 해당합니다.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금 적요에다가 6번 번호 붙이고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자, 현금 적요에다가 6번이라고 번호 붙이고요. 자, 이름, 내용, 차량 유류비 지급, 유류비 지급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미수금, 자, 화면 왼쪽에서 미수금 선택합니다. 미수금,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작업해 봅니다. 화면 약간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요거 시험지 화면은 이렇게 조금 이동시킵니다. 됐지요?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오케이. 자, 미수금.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보이네. 오케이. 경기 상사 250만 원. 금액 수정합니다. 2500000 그리고 강원 상사 370만 원. 3700000 충청 상사 48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고요. 항상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미지급금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미지급금 선택합니다. 미지급금 이제 오른쪽 작업합니다. 자, 미지급금. 자, 전라 상사 150만 원, 제주 상사 210만 원 맞습니다. 경상 상사 140만 원을 추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커서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수장 띄운 다음에 경상 상사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액 1400000 타이핑하고 엔터키 칩니다.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차액이라는 빨간 글자가 없어질 거다 그지?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액이 0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3번 문항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히 수정하세요. 자, 원재료 재고액이 5천만 원인데 4,5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었답니다. 고쳐야 되겠다, 그죠? 전기분 재무 상태표 금액 고치고 관련되는 메뉴 하나씩 순서대로 고칩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자,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가 있잖아. 요게 4,500만 원 아니야. 5천만 원이랍니다. 금액 수정합니다. 5000000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명 써서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뭔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알았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비라고 보인다 그죠? 여기서 커서 위치시켜 보면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매입 더하고 기말 원재료 뺀 것이 원재료비입니다. 라는 산식이 표시되는데요. 여기 있는 기말 원재료라는 것이 5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당초에 4,500만 원이었던 거를 5천만 원으로 수정했다 이겁니다.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잘 끌려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는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수정하는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바뀐 숫자가 무엇이지? 그것만 구경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비라는 금액이 바뀌었고 그 금액이 반영되고 나면 결과값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28 000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요게 원래는 다른 금액이었을 거다 그지? 그런데 그게 조금 바뀌고 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수정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 메뉴 갑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제품 매출원가에 대해서 커서 위치시키면 보조창 나타났는데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해서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가 산출됩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자,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수정되고 나면 얼마였습니까? 128000000이었다 그지? 조금 전에 낙서 지운 거 다시 살려봅시다. 그지? 128000000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런데 바뀌기 전 금액으로 보조장에서 표시되고 있다. 이거를 고치면 되겠다. 그지요? 얼마로? 128000000으로 됐지요.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그러면 밑에 있는 매출원가가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 메뉴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인 단기순이익도 바뀌었을 거라고. 얼마로? 4,600만 원으로. 애당초에는 뭔가 다른 금액이었을 거야. 그게 4,600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 갑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단기순이익 합한 것이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데 단기순이익이 수정되기 전 금액 4,100만 원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4,600만 원으로 고칩시다. 타이핑으로 고쳐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될 거다. 그지?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보조창에서 예! 라고 하면 4,600만 원으로 싹 바뀝니다. 그러면 로마자 1번이 얼마가 됩니까? 6,700만 원. 요게 재무상태표로 이제 간다 이겁니다. 6,700만 원으로 이제 결국 가야 되는 거야. 자, 6,700만 원.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로 최종적으로 간다. 자, 마지막 메뉴 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6,200만 원이다 그지? 아니야. 요거 6,7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돼. 수정을 하기 전 상태니까 뭔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500만 원만큼 요거를 제대로 된 금액으로 고치고 나면 이제 요 대차 차액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그지? 고칩니다. 6,200만 원을 6,700만 원으로 67 000 엔터 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대차 차익이 0으로 싹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났구나. 자, 메뉴 닫습니다.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20일 본사 영업부 직원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 원 중 원천 징수세액 33,000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6만 7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우리 직원들 교육하고 강사료 지급했다 이겁니다. 차변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으로 돈 쏘아주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 뭘로요?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 직원들 급여 줄 때 제일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외부 강사료 주는 과정에서도 예수금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연습했었다 이겁니다. 그치? 그런 게 출제되는 겁니다. 꼭 급여 지급할 때만 예수금이 나타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점 다시 한번 잘 개념 정리해 둡시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7월 20일 차변에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800번대 코드 금액 100만 원 대변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33000 그래서 나머지가 돈 지급되는데 뭘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1기 확정 신고분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 현대카드로 납부하면서 납부세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결제되었다. 미지급 세금 잔액을 확인해서 회계 처리하십시오. 3개월마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지? 그래서 자 4, 5, 6 3달분에 대해서 6월 30일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개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대변의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부채의 감소다, 그지? 그리고 대변에 이제 돈 납부하면 됩니다. 돈을 납부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상거래입니다. 돈 나중에 줄게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지. 그리고 거래처 주의합시다, 그죠? 거래처는 뭘로? 신용카드사, 현대카드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변수 한 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생긴답니다. 0.8%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생산과 관련돼 있다는 언급 없다, 그죠?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될 겁니다. 금액 이제 금액 확인되면 미지급 세금 금액 확인되면 그거 곱하기 0.8% 계산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두 개의 금액 합한 거를 대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그러면 6월 30일에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얼마가 기록되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지? 자, 확인해 볼까요? 6월 30일 갑니다. 6월 30일. 자, 잠깐만 메모를 없앱시다. 됐습니다. 자, 그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개합니다. 대변에 적혀 있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부채 감소. 차변에 적혀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자산의 감소. 그래서 차이 금액을 분석합니다.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이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보다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큼 납부해야 된다. 그 부분을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대변에 적혀 있던 미지급 세금은 이제 차변에 적어서 없애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분석했던 내용 마무리합시다. 자, 차변에 적혀야 되는 미지급 세금이 얼마라고? 1,0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수수료는 몇 프로? 0.8%. 1,000만 원 곱하기 0.8 곱하기 0.01 하면 8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되는 건 얼마 결제된다고? 1,000만 원 플러스 8만 원 그만큼이 결제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오늘 날짜는 며칠이라고? 7월 25일이라고. 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감소 10,000,000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로 8만 원. 그리고 대변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를 카드사 현대카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5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상품 4천만 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상품이 불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지?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재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계정 대체 거래이므로 대변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적요 8번을 꼭 입력해 주어야 프로그램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나중에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8월 5일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되 적요를 8번 꼭 적어준다. 금액은 얼마요? 자, 금액은 4천만 원. 맞습니까? 4천만 원. 그지? 4000000. 그리고 차변에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4번 문항 9월 12일 다음과 같이 8월분 고용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회사 부담분 20만 원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 30만 원은 생산직 직원에 대한 거, 근로자 부담분은 50만 원인데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은 원천징수에서 예수급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서 썼답니다. 됐지요?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생돈이 나가니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급여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했었고 그 부분은 사실은 근로자 부담분이었어, 그지? 그게 예수급이라는 부채로 대변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 50만 원. 이 부분을 회사도 이제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원이 100만 원을 냈었어야 돼. 그런데 100만 원을 직원이 다 내는 게 아니고 50만 원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하십시오라고 사회보장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를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비용 계정이 필요한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복리후생비. 자, 코드번호 영업부 직원은 800번대 코드, 생산직 직원은 500번대 코드. 됐습니까? 금액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합한 거를 전부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료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약간 변형해가지고 고용보험료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논리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잔소리를 드리면 우리 사회보장법을 보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것보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더 크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직원이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똑같은 걸로 조금 단순화해가지고 출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회보장료에 대해서 회사가 절반, 직원이 절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연습했잖아, 그지? 그거를 자꾸 좀 변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고용보험료라는 걸로 변형이 된 거다 이겁니다.
과거 기출 문제와 논리는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자꾸 좀 변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좀 생소한 그러한 개념이 좀 섞이더라도 논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판단해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9월 10일 9월 10일이다. 그지? 9월 10일 차변에 예수금 이라는 부채의 감소 50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증가인데 800번대 코드로 20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로 30만 원 대변은 전부 합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됐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2번 문항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문항요. 전산회계 1급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출제된 겁니다. 그리고 출제 내용 자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 이 문항 다시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출제될 일이 없는 문항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드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문제 읽습니다. 9월 28일 거래처 주식회사 한성이 전년도에 파산하여 받으럼 35만 원이 회수 불가능해진 것을 뒤늦게 이번에 확인했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정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대선 확정 분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 누락하고 그 사실이 올해에 와서 발견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전기 오류라고 부른답니다. 회계학에서. 전기 오류가 올해에 발견되었어.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수정하는 방법 두 개랍니다. 중대한 오류인지 중대한 오류인지 중대하지 않은 오류인지로 나눈답니다. 중대한 오류라면 작년도 재무제표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작년도에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한 재무제표라는 중요한 정보가 잘못되었으니까 뜯어 고쳐서 새롭게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알려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지? 정보 이용자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작년도 재무제표 뜯어 고치고 금감원에서 징계도 받을 겁니다. 할 수 없어. 중대한 오류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원칙은 작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중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올해의 수익 비용으로 그냥 반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문제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작년도에 회계 처리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작년도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바드럼이네. 바드럼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뭐 거래처는 걸려야 되겠지. 주식회사 한성 35만 원. 차변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지?
그죠? 이렇게 작년도에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니까 요거를 그냥 올해 장부에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됐죠? 자, 바드럼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작년도에 감소시키든 올해 감소시키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산 부채 자본은 작년도 금액이 올해로 이월되니까. 그지? 작년도에 고쳤어도 어차피 올해로 오고 고친 금액이 넘어올 건데 작년 안 고치고 올해 고치더라도 오케이 이제 정확한 결론값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올해 수익 비용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은 그대로 작업하자. 문제는 수익 비용이야. 자, 수익 비용은 작년도의 수익 비용을 고치는 거랑 올해 수익 비용 고치는 거랑 사실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왜? 수익 비용은 작년도 금액이 올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수익 비용을 고쳤다면 그 금액은 사실은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된 상태로 올해로 넘어올 거다, 그지? 그와 달리 올해 수익 비용을 고쳐버리면 그 내용이 올해 손익계산서로 반영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손충당금, 대손사업비를 이렇게 양 두 가지 계정 과목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대손상각비라고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작년도에 대손 학점 무게를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가정한다. 대손 상각비가 35만 원이었다. 이렇게 작년도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작년도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으면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가 35만 원 기록되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되었어. 그러면 요거를 올해 수익 비용으로 반영시키면 작년도 비용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기록이 안 되고 올해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쓸데없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올해 수익 비용으로 반영시키기는 반영시키되 조금 더 올해 대손상각비까지 왜곡될 수 있잖아. 작년도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올해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버리면 작년도 거 일단 틀렸지. 35만 원만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올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도 틀려버린다 이겁니다. 올해 정확한 금액보다 35만 원이 쓸데없이 커진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런 영향이 올해에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정 과목은 좀 다르게 구분해 주고 싶다 이겁니다. 요 계정 과목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쓰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올해의 비용은 일단 정확하다 이겁니다. 작년도는 어차피 틀렸어. 작년도 비용이 틀린 거를 올해 장부에 수익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그거를 이름을 좀 별도의 이름으로 표시해주면 정부 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요 부분은 작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깜빡 누락해가지고 올해의 비용으로 그냥 섞어버린 거구나. 이 부분만큼 올해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요거는 사람이 실수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법 취지 아시겠죠? 별도의 계정 과목 쓰는 이유는 뭐라고? 올해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라도 일단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중대하지 않은 전기 오류 수정 작업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그대로 적어준다. 그대로 고치는 내용 반영시켜주고 사실은 작년도 자산 부채 자본이 수정돼야 되는 게 올해 지금 반영되는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 어차피 작년도에 고쳤어도 그 고친 내용이 올해로 이월될 거니까 괜찮다고. 올해라도 고치면. 문제는 수익 비용이 문제인데 작년도께 올해로 이월되지 않는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야. 작년도 당기순이익도 틀렸고 올해 당기순이익도 지금 뒤틀려 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좀 별도의 구분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써준다면 정부 용자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대하지 않은 전기 오류 수정 작업이었는데 문제는 대손 확정 분기라는 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대손 충당금 기록했다가 부족한 거를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좀 특성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다 이겁니다. 출제 범위 벗어난 내용에다가 게다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계다 보니까. 됐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라면 대손 확정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대손 충당금부터 기록하고 그 다음 부족한 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손 충당금으로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으로 20만 원, 대손 상각비로 15만 원 이렇게 분계했었어야 정확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기록해 버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변으로 따박따박 쌓아 놓았던 자산 차금 계정 과목인 대손 충당금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기중에 없애봤자 기말에 가서 다시 추가 설정할 겁니다. 왜? 추가 설정 논리는 보충법이니까. 기말 받으럼 계정 과목 잔액의 1% 또는 2%를 대손율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설정하지 않습니까? 추가 설정 분계는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 차감 항목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 이겁니다. 기중에 써먹으면 결론적으로 기말의 대손 상각비 인식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은 35만 원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출제한 분이 작년도 몇 월 며칠에 대손 확정되었고 그때 차변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아도 문제는 성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올해 비용으로 그냥 35만 원을 차변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정답이다. 됐죠? 출제범위 벗어나는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지만 정확하게 분석은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하고 나니까 막 이 신청이 많았겠다 그지? 그래서 저 차변을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정답. 그리고 올해 대손 확정 분계로 입력해도 뭐 정답 뭐 이렇게 그냥 항복을 해버린 상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회계학 범위가 방대하고 출제하시는 분이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좀 착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내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일단 입력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이런 문제에 5분, 10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자, 열심히 분석 드렸고 그래서 출제한 분 의도를 맞추어서 작업해 봅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작업하는 거다. 9월 28일 대변의 밭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성 금액은 35만 원 그리고 요거를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버린다. 그런데 이름은 좀 다른 걸로 구분해 표시해 주자 이겁니다.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비용인데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표시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6번) 문항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소각했다. 단 주식의 액면금액은 주당 10,000원이고 소각 전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외부에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돈 주고 구입해 오자마자 찢어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유상 감자라고 불렀다. 그지? 차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본의 감소다 이겁니다. 주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자, 현금 5,000원에 현금 지급했습니다. 몇 주? 1000주. 그러면 500만 원 되겠다. 그죠?
자, 차변은 자본금 계정 과목 적는데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적습니다. 한 주당 10,000원이고, 그지? 10,000원이고, 몇 주요? 1,000주. 그러면 1,000,000원이라는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자, 액면 금액으로 보았을 때 1,00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구입하면서 돈은 얼마만 주었습니까? 500만 원만 주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익 봤다, 그지? 그 부분을 감자 차익이라고 기록합니다. 500만 원. 됐죠? 그리고 감자 차익은 수익은 아니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됐지요? 12월 29일 차변 자본금 계정 과목 자본의 감소 기록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1,000만 원. 대변에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현금 500만 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대변에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을 기록한다. 메뉴 자 6번 문항까지 풀었다, 그지요? 메뉴 닫고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9월 10일 제품 5만 달러를 뉴욕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당일 3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환전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 2만 달러는 9월 30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수출했다, 그지? 영세율 적용되면서 세무기한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16 수출이 유형.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기록하면 됩니다. 자, 과세표준 금액 계산해 봅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합니다. 5만 달러 곱하기 자 선적일 9월 10일 날 직수출했다. 9월 10일 날 선적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9월 10일의 기준 환율 선적일이라고 돼 있다, 그죠? 오케이. 선적일의 기준 환율 1달러당 1,100원.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얼마입니까? 5,500만 원. 이것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그죠?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보통 예금은 3만 달러 부분, 그리고 나머지 2만 달러 부분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니다. 9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적습니다. 9월 10일 유형 16 수출 금액이 5,500만 원. 거래처는 영원의 미국 뉴욕. 자, 그리고 매출이 영수율 적용될 때는 영수율 구분을 적어준다, 그지? 직접 수출한 겁니다. 1번 선택해 줍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몇 달러가? 3만 달러가. 3만 곱하기 1,100 해서 3,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2번 문항 9월 22일 수출업체인 선진무역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12영세가 유형이다, 그치? 대금 중 1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동사 같을 동 회사 할 때 사자 앞에서 말한 그 회사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돈 받았다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다, 그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9월 22일 12영세 공급가액은 얼마요? 500만 원. 품명 수량 단가라고 제시되어 있네.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라라는 특별한 명시가 없으니까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공란으로 비워도 되는데 출제하신 분 의도에 맞춰서 한번 입력해 보기로 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 없으니까 채점 대상은 아니야. 입력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저는 한번 입력해 본다 이겁니다. 모자라고 한번 적어볼게. 수량을 1000개라고 적어볼게. 단가를 5,000원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500만 원 요게 자동으로 싹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거래처는 선진무역. 자, 전자예부 전자 그리고 매출이 영수열 중되니까 영수열 구분을 적어준다 그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 그지? 타임 발행 당좌 수표 통화 대응 증권이다. 얼마? 1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7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800만 원을 주식회사 미샤 패션에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주식회사 미샤 패션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다. 유형자산의 처분 워낙 자주 출제된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해보고 순서에 따라서 전부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 빼면 1,200만 원짜리다 그지? 1,200만 원짜리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얼마 주고요? 1,000만 원 주고. 물론 상대방에서 받는 돈은 물건값 1,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0만 원 합한 1,100만 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1,000만 원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1,2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치?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이라고 결과적으로 도출되어야 될 겁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형 뭡니까?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중고로 파는 것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그지? 유형은 11 과세가 될 겁니다. 입력합니다. 10월 7일 1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샤 패션. 미샤 패션. 아이고 그죠? 아이고 이것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지? 우리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이름은 미샤 패션 주식회사네. 요거를 그지? 문제 출제할 때 조금 성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지? 미안합니다. 요거 정확하게 고칠게요. 미샤 패션 주식회사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합시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미샤 패션 주식회사고 전자예부 자, 분계. 자, 1단계 대변에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취득원가로 3,000만 원. 2단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준다 그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코드다. 금액은 1,80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준다 그지? 주의합시다. 상대방으로부터 약소금 받았는데 유형자산 처분이라는 주된 영업활동 아닌 거래에서 약소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받을 놈이 아니고 뭐다고? 미수금 계정 과목이라고. 그것도 신경 써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에 미수금 계정 과목. 얼마요?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1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1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므로 이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우리가 먹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상단의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넣는 거다. 그지?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뭡니까?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큽니다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대변이 더 크니까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차변에다가 채워 넣는다는 것은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이다 이겁니다. 비용이 나의 자리가 왼쪽이다. 그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고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일치한다. 그지? 전표 입력 내가 잘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200만 원 채워 넣으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10월 1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 배기량 998cc를 주식회사 광능자동차에서 구입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차량을 인수하면서 승용차 매입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4만 원, 번호판 부착비용 등 재비용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보았던 문제다. 그지? 승용차 구입했는데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면 51 과세, 받을 수 없다면 54 불공이다. 그지? 배기량이 몇 cc? 998cc. 1000cc 이하 경차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고, 그래서 유형은 51 과세다. 그지요?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별표 쳐서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의 자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가 문제 있는 문장에서는 그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단부를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차값 1,350만 원, 부가가세 135만 원 합해서 1,485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외상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변에 현금 48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자료를 좀 끼워 넣었다. 그지? 차량 구입 과정에서 세세하게 돈이 조금 더 추가로 지출되어서 세금도 내고요. 짜잘하는 수수료 같은 것도 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차변을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인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9만 원. 그리고 대변은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사실은 취득세 내는 거랑 재비용 지출하는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필요 없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어차피 차량 구입이라는 거래의 일부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하단부에 그냥 같이 좀 끼워 넣어 주십시오 라고 제시한 거다 이거지요. 됐죠? 그러면 하단부 회계 처리 분석은 끝났고, 그러면 숫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기록된다. 그지? 대변에 현금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고, 그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금액 계산해 봅시다. 차값이 1,350만 원, 부가가세 135만 원, 현금 485만 원, 미지급금 1,000만 원. 여기에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가 된다, 그지? 9만 원만큼, 9만 원만큼 자산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359만 원 되겠네. 그리고 대변이 9만 원만큼 늘어난다, 그지? 485만 원 플러스 9만 원. 4850 000 플러스 9만 원. 4940000이 되겠다, 그지? 49400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단부 회계 처리 분석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잔소리. 우리 차량 구입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54 불공을 많이 연습했다, 그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경차도 시험 나올 수 있어. 그러면 51 과세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과정에서 세세하게 취득 부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그지? 이거 사실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면 되지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끼워서 작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최근 기출 문제의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시다. 됐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자체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이것도 입력해 줍시다. 차 이름이 차량 모델이 모닝 프레스티지 된, 그지? 됐습니다. 자, 낙서 좀 지우고 결론값만 좀 남겨둔 상태에서 입력 작업 들어갑니다. 자, 10월 11일 50일 과세다, 그지? 품목란에 모닝 괄호 프레스티지 괄호 닫고, 그지? 그 다음에 공고가액이 1,350만 원, 부가가치세 135만 원, 거래처는, 그지? 거래처는 여기 증빙 있잖아, 그지? 광릉 자동차 주식회사다, 그지? 광릉 자동차 주식회사. 자, 이것도 그지? 아유, 미안합니다. 그지? 좀 출제를 잘 하지. 거래소 등록되어 있는 거는 주식회사 강릉 자동차인데, 그지? 그러면 요걸 입력하기로 하고, 문제지에 있는 요 거래처는 그지? 광릉 자동차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강릉 자동차로.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주식회사 광릉 자동차라고 잘 해놓고 증빙은 또 아유, 그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지만 아유, 좀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지? 자, 이렇게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됐지요? 자, 입력하고 전자외부. 자,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지? 여 분계.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13590 13590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입력되어 있고, 그지? 대변에 현금 49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11월 12일 공장 직원의 작업화 구매 비용 복리후생비를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작업화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우리가 딱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고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됩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유형 입력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이고 코드 번호는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 대변은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그지? 신용카드 결제.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項目쓰되 거래처를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적어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시다. 11월 12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33만 원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지고요. 자,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준 거는 누굽니까? 그 가게다, 그지? 무슨 가게입니까? 자, 작업화를 구입한 가게 이름은 안전물산 주식회사네, 그지? 요거를 상단부 거래처로 입력합니다. 안전물산 주식회사. 자, 신용카드사는 누구라고요?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그 다음에 분계,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項目쓰되 거래처를 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수정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 카과 유형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와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신용카드사를 중간에 적어주는 것이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1월 15일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마트에서 냉난방기를 4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 우리가 강조해서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그거 어디 쓰는 거라고요?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낸 난방기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회사 장부에 비용이랑 또는 우리 회사의 비품이랑 뭐 이런 걸로 처리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출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더라도 매입세공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구금제 사유는 뭐라고? 사업 무관 지출. 됐지요?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이 될 겁니다. 54 불공에 대해서 과거 기출 문제는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이 주구장창 출제되었지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지금 보는 사업 무관 지출이라는 매입세 불공제도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강조해서 연습했었다 이거지요. 됐죠?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가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세 불공제 된다, 그지? 54 불공을 선택한다. 회계처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회사의 보통예금이 돈 나갔다, 그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은 뭘로 적는다고? 절대 회사의 비용 계정 과목 또는 회사의 유형자산인 비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쓰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뭐라고? 그냥 대표이사 대신해서 회사가 돈을 우선 준 거고 나중에 대표이사로부터 다시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관리할 거다, 그지? 가지급금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된다고요? 대표이사 이름. 대표이사 이름을 거래처로 관리할 건데 대표이사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지? 그리고 우리 이 시험의 모범 정답 보니까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모두 정답이 인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문구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가지급금 뒤에다가 거래처 입력은 생략함이라고 문구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 됐지요? 이렇게 해서 교재 수록할게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1월 15일 54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이 440만 원. 부가가치세 44만 원이겠지. 거래처는 어디서 냉난방기 샀습니까? 한국마트. 그 다음에 전자외부 전자, 그지?
자, 불구조 사유는 뭐라고요? 사업 무관 지출. 동그라미 2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분계는 차변에 가지급금. 그렇죠. 뭐 대표이사 이름 적으면 참 좋겠는데, 그지? 거래집약 생략하기로 했어. 그냥 공란으로 비우든 그냥 끌려오는 거 그대로 놔두든 상관없을 거야. 자, 대변은 그냥 지울게요. 저는 대변에 돈을 물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 유형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예, 공급가액과 부가가세 합한 금액이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자, 메뉴 닫고요. 문제 4번 오류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8월 10일 공장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1,2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가 판관비로 처리했다. 올바르게 수정하십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합니다. 공장 건물이라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냈습니다.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차변을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엉터리로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지? 차변 계정 과목을 고쳐야 되겠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볼까요? 자, 8월 10일입니다. 8월 12일. 자, 그지? 차변에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고치자. 뭘로? 건물로. 그리고 나머지는 고칠 거 없다, 그지? 현금으로 지출된 거 맞고 금액에 대해서도 뭐 고칠 거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고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수정 작업 완료. 오케이. 2번 문항 9월 15일 매출처의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등정비소에서 간척살 50만 원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분석해 봅니다. 하나씩. 자, 추석 선물 준답니다. 거래처에 접대비 관련 지출이다, 그지? 접대비 관련 지출로서 쌀을 구입했습니다. 쌀은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면세 항목입니다. 면세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겠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는 과세 사업자이지만 면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면세 물건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 끄트머리 쪽에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되 유형을 58 면세로 카면으로 매입이면서 카면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회계 처리는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다, 그지? 매출처 우리 물건 많이 팔아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접대한 겁니다. 800번대 코드 접대비 50만 원. 대변은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계정하고 쓰되 거래처를 신한카드사라는 카드사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9월 15일 어떻게 처리했는지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한번 열어볼까요? 9월 15일 보십시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차변의 보통 예금 아니야. 보십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아니네. 오케이, 요거는 닫아버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9월 15일 아하 54 불공으로 처리했네. 54 불공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10%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에서 받아야 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매입세 불공제여야 돼. 그지? 그지? 신용카드 면세 물건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는데 54 불공이라고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두 가지 요건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지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으로 밑에 다시 적고 기존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면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어. 찾으면 됩니다. maybe면서 카면 58이다. 그지? 58이라는 것도 출제될 수 있구나. 58 카면. 자, 품목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금액은 50만 원. 공급처명은 무등정비소야. 자, 신용카드사는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라고. 분계 차변의 접대비인데 800번째 코드. 대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카면이라는 유형도 출제될 수 있고, 그지? 입력할 때 유의사항 57카과와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은 동일할 겁니다. 상단부랑 하단부 거래처가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5번 결산. 1번 문항 지난 12월 12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만 원 가수금 처리 한 부분은 주식회사 강릉통상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일부가 회수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12월 12일자 회계 처리부터 일단 볼까요? 일반적 변명 메뉴 열어서 12월 12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요거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 회수 때문에 돈 들어왔던 걸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분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변의 가수금을 이제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적습니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2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가수금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요것만 남는다. 그지?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없어지면서 보통예금 들어왔던 거구나. 요 결과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분석 끝났고요. 그러면 기발수정 분기합니다. 수동결산 12월 31일 차변의 가수금 뭐라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광릉통상 자 금액이 25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광릉 그리고 주식회사 광릉통상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기말 외상매출금 계정 중에는 미국 투식스사의 외상매출금 550만 원, 미화로 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20원이다. 기말 현재 화폐성 외화 자산이 있으니까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지? 자,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5,000달러 곱하기 1,120원 얼마입니까? 560만 원 계산됩니다. 원래 장부에는 550만 원으로 기록되었었다. 그지? 10만 원만큼 늘어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지?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됐지요? 수동 결산입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라는 자산의 증가 26 10만 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0만 원 3번 문항 기말 현재 당기 법인세 비용은 1,550만 원이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등 회계 처리다. 그지? 자동 결산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지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그리고 하단부에 법인세가 나옵니다. 선납세금으로 기록된 게 600만 원이야. 나와 있잖아. 그지? 오케이.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1,55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자, 155 00 000 빼기 600만 원 하면 95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네. 이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의 결론값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1,500만 원 맞는지 확인합니다. 1,550만 원. 아이고, 내가 금액을 틀리게 입력했네, 그지? 950만 원 입력해야 되잖아, 그지? 9500000 그렇게 해서 법인세 등의 결론값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조회 문제 봅니다. 문제 6번 1번 문항 봅니다. 5월에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 대체거래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 중에서 현금 거래 금액 말고 대체 거래 금액을 한번 조회해보라 라고 출제했다 이겁니다. 무슨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할 겁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일개표, 월개표 메뉴에 대해서 물을 때 뭘 자주 물어봤습니까? 그 해당 계정 과목의 증가 금액을 묻는다든가 또는 그 계정 과목 증가 금액 중에서 현금 거래 금액을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그거를 좀 변형했다 이겁니다. 현금 거래 금액 말고 대체 거래 금액을 물어본 거다. 1번 문항 봅니다. 5월에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 대체 거래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 중에서 현금 거래 말고 대체 거래 금액을 물어보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할 겁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일개표, 월개표 메뉴에서 묻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계정 과목 자체의 증가 또는 그 계정 과목 증가 중에서 현금 거래 금액을 자주 물어보았다, 그지? 그런데 조금 변형했습니다. 뭘로? 대체 거래 금액을 물어보는 걸로. 과거 기출 문제에 비해서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꾸 뭔가 좀 변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캐치해 둡시다. 다만 조금 변형하더라도 논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그대로 그렇게 딱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메뉴 열어봅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 자, 5월부터 5월까지다, 그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여기 있습니다. 계정 과목 비용이니까 증가가 왼쪽이다, 그지? 증가한 거, 계정 과목 자체가 증가한 거는 계열입니다. 그런데 요거 묻는 게 아닙니다. 계열 금액은 대체와 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금 거래 금액이 아니고 대체 거래 금액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차변에 있는 대체라는 열의 금액을 찾는 문제입니다. 됐지요? 요 금액들 중에서 자, 그지? 답 찾으면 되고 대체거래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거를 일반적으로 묻는데 그것도 변형했습니다. 가장 적은 걸로 됐지요?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가장 적은 건 얼마입니까? 0이 제일 적다, 그지? 0이 제일 적은데 제일 적은 걸 찾으라면 이상하잖아, 그지? 좀 어설픕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0이 아닌 23만 원. 이게 제일 적은 금액으로 판단해 가지고 답 찾는 거다 이겁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정답은 계정 과목명을 답하면 되니까 복리후생비라고 적으면 됩니다. 되지요? 그런데 좀 변형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어설프게 변형했다. 0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 문제가 좀 정확하려면 혼란이 없으려면 문구 관계 추가돼야 됩니다. 문구 관계 추가합니다. 자,
지출액이 가장 적은 걸 묻는데 0은 아니면서 제일 적은 걸 묻고 있다 이겁니다. 문관계 추가할게요. 0원은 아니면서 0원은 아니면서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1번 문항 정답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메뉴 닫고. 자, 복리후생비 적습니다. 2번 문항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부가가세 신고서 메뉴 찾을 수 있고요. 또는 메인 매출장 메뉴 사용해도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조회해 볼게요. 먼저 부가가세 신고서 메뉴. 부가세 모듈, 부가세 신고서 1기 예정이라고 1월부터 3월이다. 그지? 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우리 저장한 적이 없는데 그지? 이것도 데이터가 약간 좀 미비점입니다. 그래서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우리 정답 찾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냥 아니요라고 클릭할게요. 자,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요? 어디에 반영됩니까? 매출이면서 영세율 적용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라인에 반영될 겁니다. 얼마? 금액이 5천만 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메인 매출장 메뉴로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장 메뉴. 자, 1월부터 3월. 자, 매출 중에서 유형 12번 영세, 그지? 이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얼마? 5천만 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값 조회해 보았고요. 정답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전년도 12월 말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동되었는가? 단 감소된 경우 마이너스 부호를 숫자 앞에 표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면 전기말과 비교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탭이 여러 개 중에서 제출용 탭 사용하면 거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가 딱 바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요. 기간은 6월로. 자, 탭 제출용 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바로 딱 표시된다 그지? 원래 6월 말이랑 작년도 말이랑 비교하자 이겁니다. 줄어들었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A 빼기 B 하면 얼마입니까? 574, 288, 700 마이너스 637, 288, 700 그러면 마이너스 6,300만 원 계산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63000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